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렸습니다. 기업들이 이미 낸 관세를 돌려받기 위해 줄 소송에 나설 거라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한미 무역 합의와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새벽에 미국 연방대법원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는 위법하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아볼 텐데 우선 미 대법원의 판결 근거부터 짚어주실까요? 저는 이제 미국이 부러운 이유 두 가지. 굉장히 짧은 역사인데 나를 뽑아준 대통령의 정면 반대되는 위헌 판결을 내린 거예요. 1기, 2기 합쳐서 보수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연방대법원 대법관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6대 3으로 패소 결정이 난 겁니다. 위헌 판결이 나온 거예요. 또 하나가 이제 중앙은행의 독립성이에요. 왜냐하면 파월 의장 계속해서 금리 안 내린다고 채찍질하고 있고, 뭐 케빈 워시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 차기 지명자까지 계속해서 좀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법부의 독립, 중앙은행의 독립에 대해선 미국이 끝까지 사수한다라는 거. 그래서 아마 저는 이번 이제 대법원의 판결을 보게 되면 상호관세 부과라는 건 전적으로 의회의 고유 권한이다라는 걸 명확하게 있어요.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관세를 매긴다? 이건 헌법이 정한 입법권의 침해다. 상권 분립에 위배된다라는 걸 분명히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선포한 무역 적자에 따른 이제 국가 비상사태, 이른바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남용한 것도 요인이에요. 아니, 관세 부과가 정말로 이제 국가 이익에 불이익이 있다면 법적인 근거 없이 정말로 정밀한 조사도 필요하고 의회 협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런 과정을 생략하고 대통령의 행정명령만으로 전 세계 10에서 25%에 달하는 고율의 관세는 이건 행정권의 명백한 남용이다라는 건데, 적어도 전 세계적인 통상 정책도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내에서 행사해야 한다라는 원칙을 판결한 아마 이제 재확인한 이제 판결로 기록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저희가 소식이 전해진 이후로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아이파, 무역법, 무역확장법 여러 가지 조항들이 나오다 보니까 헷갈리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번 판결로 인해서 어떤 관세가 무효가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이제는 정말 미국의 통상법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 시기예요.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 부과했던 일단 상호관세, 이른바 이파라고 하는 말씀하셨던 국가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해서 매겼던 상호관세는 모두 사라집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에 수출하는 품목에서 붙는 상호관세가 현재 15%예요. 15%인데 트럼프 대통령 아마 지난해 4월 기억하실 거예요. 모든 교역국을 상대로 해서 기본 상호관세 10% 부과를 하고, 특히나 가장 무역 적자 폭이 큰 EU, 한국, 일본을 대상으로 해서는 고율의 추가 상호관세를 매기겠다라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지난해 이제 에이펙 정상회담, 10월 말 경제에서 열렸던 에이펙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 상호관세를 이제 15%로 고정하는 데 이제 타결을 했는데, 다만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이런 이파라고 하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이 아니라 또 다른 법령,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해서 부과하고 있는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 지금 이것도 15인데 25%까지 오르겠다고 지금 으름장을 넣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다 철강, 알루미늄 이 50%에 대한 관세는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는 얘기이고요. 특히 이제 마약류를 근거로 해서 펜타닐에 대한 징벌적 관세를 매겼어요. 그게 아마 중국, 캐나다, 멕시코인데 이 관세도 무효가 됩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이미 기류가 예고된 상황이에요. 1심, 2심 부결 났는데 3심에서 위헌 판결 날 것이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다렸다는 듯이 판결 직후에 바로 행정명령을 하는데, 그게 바로 무역 122조입니다. 이거는 단칼이에요. 단기검. 5개월 동안 쓸 수 있는 칼. 그러니까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10% 관세를 새로 매기겠다라고 하는데요. 사흘 후입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24일 0시에 발효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인 관세 부담은 이제 형태만 바뀌었을 뿐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크다라는 건데요. 이 무역법 122조는 국제수지 적자를 명분으로 해서 이거는 뭐 미 의회 동의 없이도 대통령 직권으로
최대 150일 동안 최고 15%의 관세 부과를 행정명령 서명으로 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예. 이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일각에서 이제 걱정하는 부분은 앞서서 품목 관세 말씀을 해주셨는데 품목 관세에 이 10%가 더 더해져서 뭐 자동차가 25%, 철강이 60%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들도 하고 있는데 이건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일단은 앞서 제가 관세에서 이제 미국이 조금 이제 좀 위축될 수 있다라는 부분, 미국의 물가나 이런 게 걱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를 뒀어요. 자국 산업에 필요한 핵심 광물 그리고 승용차, 자동차는 예외를 하겠다는 겁니다. 10% 추가 관세에서 여기다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소비재나 식료품도 이번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역공은 예상했던 듯이 두 가지 카드예요. 하나는 무역법 122조, 이거는 단기 칼, 최대 151일 내에 쓸 수 있는 카드고, 야 그러면 5개월 지나고 난 다음에 관세가 다시 무효가 되나? 이걸 걱정해서 또 하나의 카드, 무역법 301조를 패키지로 꺼내 들었는데요. 예. 관세 전쟁 2라운드 시작이라고 하는 이유가 이게 사실은 무역법 122조는 5개월이라는 단기일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이걸 다시 5개월 또 연장하고 싶으면 미 의회와 조율해야 되는데 현재는 공화당 자체도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장기 칼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무역법 301조를 꺼내 들었는데 이는 뭐냐? 무역법 301조는 교역국이 불공정 무역 관행을 조사합니다. 사전에 조사를 해서 이 조사를 통해서 정말 불공정하다라는 게 판결이 되면 무제한, 기한이 없어요. 무제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장칼, 단검과 장칼을 동시에 꺼내 들었다라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만에 하나 이제 트럼프의 의도는 사법부가 막는다 하더라도 더 탄탄한 행정명령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카드를 통해서 이전보다 더 많은 관세를 걷어내겠다라고 전 세계를 상대로 이제 선전 포고한 셈입니다. 예. 앞으로 어떤 관세가 얼마만큼 더 붙게 될지도 미지수입니다만 이번 대법원 판결로 지금까지 냈던 그 관세 그것을 돌려받을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도 주목이 되는데요. 이건 가능합니까? 일단은 이제 관세를 이제 지금 좀 헷갈리는 부분이 현대차가 지난해 관세로 지출한 금액이 7조 원이 넘어요. 전체 영업이익의 20%인데 사실은 이 지금 소송 한 1,000여 개 기업이 미 정부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걸었는데 여기에는 미국의 수입업체들입니다. 수입업체들이 지금 미 정부를 상대로 해서 환급을 해달라라는 소송을 내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누구를 상대로? 미 정부가 아니라 수입업체. 수입업체가 그동안은 이제 지금 미국 내 바이어들이 어쨌든 관세가 오른 만큼 수출 단가를 좀 깎아달라, 낮춰달라라는 요구를 우리가 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미국 정부를 상대로가 아니라 미국 바이업체,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건 바이업체를 상대로 해서 관세를 되돌려달라라고 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또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황금 문제 이미 수년 동안 소송에서 다투겠다. 라고 지금 즉각적으로 지급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미국 내 현대차의 바이어가 너무 많아요. 그 관세가 25%인 적도 있었고 15%인 적도 있었고 이게 물류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업별로 납부 피해 입증해야 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또 소송이 이어지면 행정 절차, 법적 다툼이 수년간 지속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대법원 판결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미국 수입업체들이 미 정부를 상대로 해서 이제 관세를 되돌려 받았다라고 하면 당연히 우리는 그에 상응하는 만큼 돌려달라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하나 주목되는 부분. 그동안 이 상호 관세를 인하해 주느냐 마느냐 이걸 두면서 대미 투자에 대한 압박도 상당히 있었고 실제로 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협약을 맺은 곳들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 대미 투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관세가 무효화됐으니까 우리 이제 관세도 되돌려 받고 그리고 이제 3,500억 달러 이 이제 막대한 이제 투자를 다시 재협상 카드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보게 되면 사실은 앞서 얘기했지만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플랜 B를 꺼낸 상황이에요. 24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여기에 우리가 약속한 대로 만약 3,500억 달러 이제 투자를 빌미로 해서 다시 재협상하자라고 한다면 이미 앞서 일본이 움직였어요. 일본이 1차 대미 투자 프로젝트로 5,500억 달러 가운데 360억 달러, 52조 원 가량을 선제적으로 미국의 에너지, 광물, 안보 핵심 산업에 투자하겠다라고 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재협상 카드를 꺼낸다라고 하면 아마 트럼프 대통령 한국이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라고 하면 뭘까요? 자동차,
반도체, 바이오, 배터리입니다. 한국의 핵심 수출에 대해서 품목별 관세, 상호 관세가 아니라 전 수입품에 걸친 관세가 아니라 품목별 관세를 겨냥한 카드를 높일 가능성이 있고, 여기에다가 앞서서 이제 25% 관세 트윗으로 날렸었잖아요. 관세 복원하겠다. 네. 근데 봤더니 인상되기 한 달 전부터 미국이 요구한 게 있어요. 뭐냐? 루이지애나주 LNG 터미널 프로젝트에 한국이 투자해라 라고 요구를 했는데, 우리가 그 당시에는 이제 대미투자특별법 통과 전이기 때문에 좀 어렵다, 확정이 어렵다라는 의사를 표명하니까 트럼프가 바로 트윗으로 날린 것이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미국이 원하는 건 이제 AI 전력 투자로 인해서 전력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인프라 투자를 원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관세를 지렛대로 계속해서 이 부분을 건드릴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저는 더 걱정되는 건 비관세 장벽입니다. 지금 EU도 그렇고요, 일본도 그렇고 공통적으로 미국 농산물 다 수입했어요. 근데 우리는 쌀도 막았고요, 쇠고기도 막았습니다. 30개월 이상 지금 얘기하고 있죠. 여기다가 구글의 정밀지도 반출이라든가 온라인 플랫폼법, 특히나 쿠팡은 USR 대표가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어요. 한국이 자꾸 쿠팡 사태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미국 기업을 괴롭히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무역법 301조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엄포를 놓은 적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제협상은 재검토보다는 세부 조건을 좀 더 수정하는 수준에서 신중하게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일본은 대미 투자에 대한 첫발을 떼기 시작하면서 이제 우리의 상황이 조금 더 곤경에 처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도 나오는데, 일단 청와대가 앞서서 저희가 속보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대미 투자 특별법의 입법 절차는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미국에 대한 추가 조처에 대해서는 주요국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할 것이다. 일단 주의 상황을 좀 보고 우리도 조금 뒤늦게 한번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반응이라고 보면 될까요? 맞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어쨌든 이제 상호 관세라는 카드가 이제 쓸 수 없는 카드가 됐기 때문에 품목별 관세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제 무역법을 동원할 가능성이 커졌어요. 앞서서 이제 무역 301조, 200 그리고 122조 이외에도 뭐 무역법 232조는 지금 현재도 국가안보에 심한 타격이 있을 경우 반도체, 철강, 알루미늄에 이제 관세를 부과하는 근거거든요. 그런 걸 동원해서 아마 계속해서 이제 이 압박 수위를 더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일본이 가장 빨리 매를 맞으면서도 이 미국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면서도 핵심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 선점하는 효과가 있고, 그러다 보니 우리의 보폭이 좀 줄어드는 효과가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만에 하나 이번에 이제 10% 추가 관세가 이제 다행히 자동차에선 제외가 됐지만, 자동차가 다시 15%이고 우리가 특별법이 지연이 돼서 트럼프가 언제라도 행정명령만 내리면 관세 25%로 복원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지금 국내 통상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 국내 수출 경쟁력 마지노선은 대미 관세 15%를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어요. 만에 하나 25%로 관세가 올라가게 되면 우리의 성장률, GDP 성장률이 적게는 0.3, 많게는 0.5%까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올해 기껏해야 한 2% 정도 성장을 예상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저성장이 예고되고 있고, 그래서 아마 저는 122조 관세 부과가 이제 최장 150일, 5개월이 골든타임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100%, 10% 글로벌 관세가 이제 자동차가 제외된 것처럼 우리가 지금 버텨야 하는 반도체, 배터리와 같은, 바이오와 같은 주력 제품의 수출 제외 리스트에 올리는 고난도 협상에 좀 총력을 기울여야 하고, 또 하나 이제 대미 3,500억 달러, 약 500조 원에 달하는 투자 이행을 좀 지렛대로 삼아서 이게 중첩 관세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자동차 15인데 이걸 20으로 가서 10% 더 맞게 되면 35%까지 높아지거든요. 이런 중첩 관세가 아니라 단일 관세 10% 이하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협상력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